올해는 새롭게 뭔가 해볼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해라. 그렇죠. 좋은 결과를 가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돈이 뭐가 금전이 목돈이라 만들어지든지 금전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도경신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또 2025년 을사년에 우리 53세가 되신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또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또 바라보시잖아요. 예.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53세 소띠분을 딱 떠올리시면 이분들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개축생 소띠고요. 요런 분들은 실제로는 돈도 벌었을 거고요. 실제로는 잘 됐었을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근데 나는 항상 안 돼. 아, 난 왜 이래? 이렇게 꽂혀서 사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부른 소리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개축생이 특히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고집을 깨는 순간부터 그 안에 게 나오거든요. 좋은 게 나와요. 분명 사람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오해를 사요, 자꾸. 그런 고집을 부려서요. 두루두루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 있는 거는 내가 금전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깎거나 이런 거는 괜찮죠. 가서 이제 시장 가서 에이 이모 이거 너무 비싸 에이, 이렇게 보통 이런 얘기 잘 못 하거든요. 네. 잘해요 여기는. 그건 잘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서로 감정 상하고 막 실랑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나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집이 더 세죠. 왜 그런 걸 그렇지 해버리는 순간은 내 말이 틀린 거거든요. 내 고집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든 깎아야 되니까 물건 값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성격 형성이 자꾸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이제 장사를 하거나 사업적으로는 괜찮아요. 이제 큰 틀을 아우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때는 참 좋은데 개인적인 비즈니스 관계 말고 개인적인 관계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너무 깎거나 너무 가격을 깎아서 너 얼굴 붉힐 수가 있거든요. 네. 저거 남겠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벌려면 값어치를 잘 받아야지 벌잖아요. 남의 건 깎고 내 거는 잘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벌었겠죠.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벌었겠죠. 그러니까 부딪힌 거 오해도 사고 자꾸 그런 거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구설이나 이런 거 따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선생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준비를 한 3년씩 5년씩 하는 거예요. 뭐 1년만 준비해서 시작할 것도 한 달만 준비하면 시작할 것들 한 달 거짜리는 1년이 걸리고 1년 준비할 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을 하면 그냥 밀어붙여요.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요. 시작만 하면. 추진력이나 이런 그럼요. 성과를 낸다는 거에 대해 되게 좀 네, 성과를 바로 내요. 그래서 추진력이라는 말도 맞죠. 근데 맨 처음부터 추진력의 말을 안 쓴 이유는 그 과정이 길어서 스타트만 하면 뭐가 결과가 난다는 소리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덤비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신중하신 성향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이 53세라는 나이까지 또 살아오면서 인생의 굴곡도 많이 겪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힘든 과정을 보냈을까요? 이제 40대 중반 들어서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많이 들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위에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요때부터는 조금 요때 나이 때 갑자기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혹은 이제 뭐 다니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 소식을 좀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요분들이 이제 구설도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좁아요. 좁거나 좀 좁고 깊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상처들어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제 가신다든지 떠나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립되는 형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 때 좀 받쳐줄 사람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런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이분들 가정에서도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뭐 배우자와의 뭐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전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정은 꾸려요. 음. 해주면서 요구하거든요. 해주면서 요구를 해요. 나 이번 계속 달라고. 이런 걸 잘 해요. 끝까지 안 하면 나도 안 해버려.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이혼하자 해도 내가 왜 가요. 이렇게 가니까 그 일부 종사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내가 왜 내 서류에 오점을 남겨? 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내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행복하고 단란하다라기보다는 약간 티격태격해요,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그런 게 있죠. 이런 분들이 좀 자손을 키울 때는 너무 끼고 돌기 때문에 내가 내 식대로 끼고 돌기 때문에 바깥 세상 구경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너무 이 자녀들이 커도 너무 어린애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정무 사에 얘기 든다면.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좀 안 좋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조금 원망이 좀 많이 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 일산을 한 해 좀 기대해봐도 좋은 나이 중 하나를 뽑아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50, 30대 분들 올해는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 걸까요? 뭘 잘 시작하기 힘들다 했잖아요. 네. 올해는 내가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해보자 일단. 이런 운이야. 그전에는 막 상고해도 오래 했다가 기회는 놓치고 남들이 이미 다 잘 돼 있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래 나도 이렇게 투자 좀 해보지 뭐. 한번 내가 던져보지 뭐.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는 거고 이제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때가 됐다는 거. 그리고 요때 이제 숨겨왔던 재능? 숨겨진 재능이 내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운도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유축 삼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유축 삼합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재능을 단련하고 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올해는 새롭게 뭔가 해볼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해라. 그렇죠.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네. 좋은 결과들을 또 가져올 확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이건 좋은 결과예요. 무지에서 그냥 객기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추가적으로 또 그럼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 그럼 올해는 선생님 금전운은 어떨까요? 일 것 같은데요. 네, 금전운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올해 금전운은 상반기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여름 때는 좀 깨먹어요. 여름에는 좀 깨먹고, 여름에는 좀 깨먹고, 좀 하반기 가서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금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금전이 흐름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막 들어왔다, 확 나갔다 이런 건 아니고, 자잘자잘하게 들어오고, 자잘자잘 나가고, 이제 모이는 거가 가을쯤, 겨울 직전에 그때부터 돈이 뭐가 금전이 목돈이라 만들어지든지 금전에 뭔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것 같아요. 뭐 준비 자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전이 모이는 형국이에요. 뭐 들어와야 모이지 이게 아니에요. 모으려면 모여요. 그렇죠. 네. 들어온다고 벌지 않으면 안 모여요. 네. 착각들 하는데 근데 모여지는 운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이분들 이제 어쨌든 울산은 한 해에 좀 이런 변화 변동도 많이 들어오고 금전의 기운도 좀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와중에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요때는 내가 막 시작하고 뭐 하다 보면 주변을 못 살피거든요.
못 살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그놈의 구설이요. 그놈의 참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냐. 그 요령이 없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놈의 구설이 왜 아쉬운 소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서운했구나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운했어 난 바빠서 그랬지 그래 뭐 서운했다면 미안해 이건 사과도 아니에요. 너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 미안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약간 억울한 것도 감내하면 더 좋아요. 조금만 더 포용하는 느낌을 좀 가진다면 올 한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조심하세요 좀.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쭉 말씀해주신 것 자체도 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무언가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만 듣고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본인의 운세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정확하겠죠, 선생님? 그럼요. 와서 제대로 상담 받으세요. 왜 자각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자각을 시켜드릴게요. 네네네. 좋은 또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